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돈꽃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돈꽃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또 어떤 이야기로 충격에 몰아넣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돈꽃님, 메리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돈꽃님께서 찾아와 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주소 지정했잖아요. 아, 그럼요. 전입신고가 완료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예. 우리 한 식구니까, 뭐.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또 합시다.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돈꽃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로 네.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입니다. 귀신? 네. 돈꽃님 이야기에서 이제 귀신? 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오늘 일단은 키워드를 제가 귀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녀 귀신도 있을 거고, 빙의를 시키는 귀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사연의 귀신은 돈 귀신이에요, 돈. 돈? 이 돈이요. 예. 여러 가지 물건에 귀신이 깃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귀종님들도 이 돈 귀신에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아, 돈 싫어하는 그래서- 사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돈 귀신이 사람을 얼마만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는지 그 사연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친하진 않고 네. 제 후배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인데 저한테 해준 얘기고 당사자한테는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고 동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친구가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고 이 일이 있었던 시기는 20대 중후반 때 이 친구가 일을 겪게 됐어요. 이 친구가 자동차 영업을 그때 막 시작을 했어요. 막 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처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 친구 역시 이 자동차 업계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처음엔 열심히 일을 했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길면 1년 사이면은 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천성. 네. 근데 특히 저희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 천성이 너무 극렬하게 드러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6개월 정도를 기점으로 이제 슬슬 나태해지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보였대요. 이게 네네. 원래는 아침에 뭐 회의가 끝나면은 마음 맞는 영업사원들끼리 나가서 판촉을 하던 업무를 보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는 아침에 회의가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래 비슷한 애들이 뭐 연락을 해보면은 집에서 자고 있거나 게임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거나 당구를 치고 있거나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런 식으로 나태해지면은 판매 대수는 곤두박질 치게 돼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빵대를 팔면 정확하게 빵원을 버는 직업인데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겠죠. 그래도 선배들이랑 많이 챙겨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하고 같은 직원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기도 했고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이혼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어려서 뭐 어머니가 지병으로 좀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방황도 했었고 이런 옛날에 과거사가 있는데 네. 입사를 해가지고 또 선배들한테는 깍듯이 하고 또 항상 웃는 날씨고 하니까 많이 챙겨주기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는 이제 조금씩 돈을 좀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 영업사원들한테. 아, 미안한데 나 30만 원만 5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러면은 뭐 빌려줄 수 있죠. 이번 달에 얘가 몇 대 팔았는지 서로 아니까 다음 네. 달에 얼마 들어올지도 대충 아니까. 근데 이게 좀 이제 많이 반복이 되면서 금액도 조금씩 커졌대요. 금액이 조금씩 커지는데 이 친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냐면 이 친구가 도박에 손을 댄 거예요. 예. 근데 영업사원들이 생각보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도박을 좀 해요. 다들 네. 즐기면서 하시는 진짜 순수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 영업사원들이 월급날에 들어오는 액수가 사실은 커요. 상당히. 근데 이 큰 금액에서 썬팅샵이나 여러 샵들 결제를 해주고 나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닌데 네. 이 친구가 화투를 치든 카드를 치든 이 도박판에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은 이 도박판에 껴가지고 물론 따면 썬팅샵이나 이런 샵 결제를 딴 돈으로 해줄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도박이라는 게 잃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돈을 잃고 썬팅샵 결제를 해주면은 당장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썬팅샵을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미루니까 독촉이 들어오고 압박이 들어오니까 또 돈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려가지고 또 메꾸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 액수가 커져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도 받게 되고 뭐 카드깡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까지 이 친구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친구가 물건을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스마트 시계라든가 뭐 핸드폰도 자주 바꾸고 또 차도 바꾼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는 매달 나가는 할부금, 대출, 월납금, 뭐 방세, 이 돈에 사람이 치여서 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 와중에 도박을 하고 썬팅샵은 계속 액수가 불어나면서 밀리고, A라는 썬팅샵이 더 이상 차를 안 받아주니까 B라는 썬팅샵에 차를 넣고, B도 밀려서 C에다 차를 넣고, 영업사원 이쯤 되면은 진짜 갈 때까지 간 건데, 이게 반복이 되다가 이 친구가 뻥 터지는 날이 와요. 아침에 회의가 끝났는데 세 군데 썬팅샵 사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 신차를 받아준 썬팅샵 사장님들은 얘네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회의가 끝났는지 대충 다 아시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잠깐 좀 보자. 그래서 세 명이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너 언제까지 돈 줄래? 지금 밀린 돈이 얼만 줄 아냐? 당장 언제까지 돈 내놔라. 이제 압박을 주니까 이 친구가 창피하기도 하고 터질 게 터졌구나.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이쯤 흘러가면 주변 사람들 다 알거든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미 카드는 연체 중이고, 대출도 연체 중이고, 자동차 할부도 연체 중이고, 방값은 밀렸고, 그러니까 돈을 빌릴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러면 이 친구 수중에 뭔가 돈을 만들 수 있는 조금 큰 물건은 자동차가 한 대 남아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근데 이 자동차를 정리를 또 하기는 싫으니 열심히 백방을 알아봤더니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 친구가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량 담보 대출을 알아보니까 일반 대부업 신고가 돼 있는 정식 업체에서는 전부 다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신용조회를 하면 일단 이 친구는 뭐 연체가 그냥 빼백하게 뜨니까. 네네.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전당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친구가. 전당포에 가서 차를 담보로 돈을 좀 빌려서 급한 불을 꺼보자.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인터넷 검색을 했는지 오다 가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한 전당포를 갔대요. 가가지고 제 차가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인데 이거를 담보로 1,000만 원 정도 제가 돈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막아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인 거예요. 이 액수는 훨씬 큰데. 그러니까는 전당포에서 일단은 중고차 시세에서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뭐 60%인지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해봤더니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겠다. 이걸 담보로 잡으면. 네. 근데 문제는 원부를 띄워보고 조회를 다 해보니까 당연히 할부로 이 차를 샀는데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소리는 이 차가 내 이름 앞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이 할부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당포에서는 이거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차는 우리는 못 받아준다. 이건 안 된다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 이제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와, 당장 나 이 1,000만 원 만들어갖고 당장 돈을 지금 막 내야 되는데. 그래갖고 전당포 사장 그냥 가랭이를 붙잡고 얘기를 했대요. 사장님,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거를 뭐 망치차로 날리든 뭐 대포차로 날리든 상관없으니까 나 돈 갚을 수 있으니까 1,0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얘기를 하니까 전당포 사장님이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하고, 왜냐면 전당포도 다 신고를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돈이 급하다고 하면 내가 한 군데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뭐 돈을 한번 빌려봐라. 그렇게 해서 한 군데를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위치를 설명을 듣고 이 전당포 사장님이 그 업체에다가 미리 전화를 해놓으려니까 가가지고
뭐 XXC를 찾아왔다 얘기하면은 그쪽하고 얘기가 될 거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바로 그쪽 업체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그쪽 업체는 구도심 한복판에 있는 3층짜리 빌딩이래요. 낮은 빌딩인데 빌딩이 있고 그 앞에 쬐까맣게 주차장이 있고 이 주차장 앞쪽으로 아예 바리케이트가 이제 막혀 있더래요. 도착을 해서 봤더니. 네. 그래서 바리케이트 옆을 봤더니 인터폰이 있어서 초인종을 이렇게 몇 번 눌렀더니 받더래요, 인터폰을. 그래서 저기 땡땡씨를 좀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업무로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기 전당포 사장님이 미리 전화를 해놓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전화 받았습니다. 그럼 들어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바리케이트가 자동으로 살짝 열리더래요. 그래서 차는 바깥에다 세워놓고 바리케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입구에 도착을 했더니 건물 입구도 전부 다 못 들어가게 보안장치가 다 돼 있더래요. 예. 근데 이 건물 들어가면서 봤더니 땡땡 유통이라고 써있는 이런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일반 회사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기다렸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1층에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작은 방이고 마치 상담실처럼 가운데 탁자가 하나 작은 게 있고 양쪽으로 의자가 놔져 있어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전당포 사장님한테 얘기는 들었고 필요하신 자금이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1,000만 원 정도 일단 급하게 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면은 일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버지 기준으로 떼시고 우리 선생님 거 초본 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일하고 계신 곳에 재직증명서 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거래은행 그 매달 급여가 꽂히는 통장 6개월치를 은행에 가면 은행 도장이 찍힌 서류를 떼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내역서를 떼서 일단 오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빌려드릴 수 있는 금액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 뭔가 진짜로 은행에 가면은 보통 많이 하는 작업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서류를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떼어서 갔대요. 후딱 돈이 급하니까 떼가서 싹 보여줬더니 서류를 한참 검토를 하더니 잠시 앉아 계세요. 대표님하고 제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방에 나갔다가 한 15, 20분 있다 다시 이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대표님 결제는 완료가 됐고 일단 1,000만 원을 저희가 빌려는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이런 쪽 돈을 처음 써보시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예, 뭐 이런 류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은 이자는 10%래요. 근데 연이율이 아니고 월이율. 한 달에 10%, 예. 한 달에 10%고 석 달 뒤에 다 상환을 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선으로 뛴대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을 빌렸지만 이 사람이 받아가는 돈은 700이고 석 달 뒤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마 귀족님들 중에서도 이쪽을 아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걸 소위 뭐 달러빚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친구가 어찌됐건 급하니까 이제 또 자동차를 팔다 보니까 그래 석 달이면은 1,000만 원을 내가 만들어서 오면 되겠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스스로 하면서 빌렸대요 돈을. 그래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700만 원을 5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작은 종이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주더래요. 현금으로 700을 주고 그 수령증에다 사인을 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수령증에다가 사인을 하고 700을 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은 급한 데다 돈을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카드를 한 게임 친 거예요. 아이고. 예. 또 카드를 한 게임 치면서 일부 돈은 잃고 또 여기저기 진짜 급한데 몇 군데 막았는데 이게 막아지겠냐고요. 예. 1,000만 원을 갖고 가도 막힐 똥 말똥한 금액인데 700을 갖고 가서 돈을 잃고 주니 사건이 무마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시 그 땡땡 유통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제가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돈을 조금만 더 빌릴 수 없겠습니까? 이번 달에 제 실적이 좋습니다. 돈을 충분히 제가 갚을 능력이 됩니다. 얘기를 했더니 500만 원을 더 빌려줄 수 있는데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선이자를 떼는데 선이자를 100만 원 단위로 잘라서 준대요. 그러니까는 500을 빌리면 300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뒤에 총 1,500을 일시금으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가겠냐. 이 친구는 이쯤 흘러가니까 사람이 아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쵸. 예. 빌렸대요, 돈을. 알았다고. 그 날짜에 다 같이 1,500을 갚겠다 해서 돈을 빌려서 꼴랑 또 그 300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 줄 거 주고 났는데
못 막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석 달 동안 주변 지인들한테 막 죽는 소리 뭐 해갖고 돈을 더 빌려서 어디다 또 내고 뭐 자동차 팔아갖고 들어온 수당 있으면 또 어디다 메꾸고 돈이 1,500이 절대로 안 모여요. 이게 이 상황까지 가면 제가 생각을 해도. 예. 그리고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도 저도 차를 팔고 있지만 제가 마음이 평안하고 제가 영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고객을 맞이를 할 때 고객도 그걸 느껴요. 제 이런 깨끗한 기운을. 그래서 믿고 더 계약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도 이 상황에 이 친구가 있을 때 전 친하진 않았으니까 전시차 가지러 갔을 때 몇 번 봤는데 일단은 사람이 굉장히 어두워요. 낯빛이. 제정신으로 못 살죠. 이게. 그러니까 차는 당연히 안 팔리고 돈은 당연히 준비를 못 했겠죠. 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거기까지 갈 정도의 상황이면은 이제 될 대로 되라요. 이 친구는. 에이 모르겠어 하고 돈을 갚기로 한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1,500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에이 모르겠어. 그냥 배째 하고 그날 보냈는데 전화 한 통 안 오더래요. 그래서 네.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또 차 팔면서 어떻게든 빨리 모아보자. 가볍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의 끝나고 커피 마시고 놀고 있는데 남성 3분이 매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땡땡 씨를 데리고 갔대요. 그냥 납치는 아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데리고 갔는데 매장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싶죠. 왜냐면 매장 사람들한테는 뭐 돈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렇죠. 이 친구가 갔다가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얼굴빛이 이건 사람 얼굴빛이 아니더래요. 어디 막 두드러 맞고 온 건 아니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엄청나게 짙어져서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더니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영업사원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팀장한테 카톡이 하나 새벽에 온 거예요. 팀장님 제가 집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분들한테 혹시 빌린 돈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카톡이 하나 오고 이 친구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카톡을 남기고 뭘 했냐면 자기가 혼자 사는 이 원룸에서 짐들을 빠르게 챙겨가지고 자기 차에다 싣고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진짜 먼 지역으로 가가지고 여관을 하나 잡고 누워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러고 자고 있는데 예. 문이 열리더래요. 딱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끌려서 갔대요. 예. 끌려서 가가지고 다시 그 땡땡유통 건물로 잡혀서 간 거예요. 이 친구가. 잡혀서 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처음 잡혀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간을 일주일 줄 테니까 갚아라였대요. 일주일 줄 테니까 갚아라. 일주일 뒤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방식대로 처리를 할 거다.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이 됐는데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야반도주를 선택을 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예. 근데 어떻게 잡았냐. 이 친구 차에다가 추적장치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미 이쪽 사람들이. 우와. 이 추적장치는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예. 예, 지금도 있고. 그러면서 당신이 그냥 돈을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갚았으면 이 추적장치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제거를 했을 거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건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니 추적장치를 우리가 단 비용까지 다 당신이 물어야 된다. 그 추적장치 단 비용이 일단은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 업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예. 이때부터는 수렁이에요. 그냥 수렁. 예. 수렁이고 지금부터는 한 달 이자가 30%예요. 지금부터는 한 달 이자가 30%인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돈 갚을 방법이 있냐? 우리가 알아봤더니 아버지 재산이 거의 없던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방식대로 처리를 할 건데 3가지 우리가 이걸 줄 테니까 골라라. 예. 그 3가지가 뭡니까? 1번, 네 몸으로 갚아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죠. 네. 2번, 나쁜 약을 우리가 알려준 루트대로 판매를 해라. 아이고. 3번, 너 대신 몸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아, 대신. 요 세 가지 보기를 주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장고 끝에 3번을 골랐대요. 왜냐면은 1번은 다시 눈을 못 뜰 것 같았고 2번은 이건 너무 조금 해본 적도 없고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번은 해볼만 했다고 느꼈대요. 그때. 예. 그래서 3번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했더니 네 부모든 네 형제든 형제는 없더만 네 친구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든 데려와. 우리가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3번을 시행을 하러 나갔어요. 와, 큰일 났다, 진짜. 예. 일단은 술을 많이 드시고 만취하고 으슥한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범죄죠. 예, 이런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해보려고 이쪽 업체에서 준 승합차를 가지고 예. 나가서 밤에 배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새벽에. 으슥한 곳에 혹시 술 먹고 넘어져 있는 사람 없나?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닌 거죠. 근데 못 하겠더래요, 이게. 이게 뭐 한 20-30년 전 일도 아니고 근래 일인데 사방천지가 블랙박스고 CCTV고 그렇죠. 못 하겠더래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몇 번 허탕을 치고 들어오니까 그쪽 업체에서 스타렉스를 일단은 쓰라고 줬잖아요. 이제 추적이 안 되는 차를. 네네. 한 번 갖고 나갈 때마다 500씩이었어요, 이게.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그냥 숨만 쉬고 뭔만 하면 돈이 계속 오르는 거니까 이 수렁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설계가 되는 거예요. 점점 크게. 미쳤다. 계속 그래서 그러네. 네, 3번은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러면 2번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인터넷을 이용한 일련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한번 해봐라 하고 다 방법을 알려주더래요. 예. 그래서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쪽 일이 굉장히 크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해보니까 돈은 되는데 자기가 더하기 빼기를 해봤더니 내가 아무리 진짜 잠 안 자고 이걸 하더라도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이 정도 금액이더래요. 이미.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이자는 내가 빌린 원금에 이자가 붙지만 이 친구가 지금 잡혀있는 이곳은 이 원금의 이자를 더하고 원금의 이자를 더한 금액에 또 30%가 붙고 30%가 붙은 거에 묶여서 더 30%가 붙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감당 자체가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내가 그러면은 이번 항목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친구도 너무 대놓고 좀 일을 한 거예요. 일부러. 왜? 경찰한테 잡히려고.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대요. 예. 이 친구도 일부러 잡히려고 좀 크게 한 거예요. 잡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업체에서 이런 얘기는 했겠죠, 당연히. 네가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연행이 되면 우리 쪽 일을 얘기하려면 해라, 네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 친구 아버지랑 다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안 계셔도. 예. 네가 가진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 이후에 너도 똑같이 없어질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쪽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불지는 않고 그냥 단독이라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만 실형을 1년 받았대요. 1년. 초범이고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1년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1년을 수감을 하고 예. 이제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딱 하니까 기다리고 있더래요. 이 친구를. 예. 진짜 그때 주저앉았대요, 이 친구도. 왜 그러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딱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출소를 딱 하는데 밖에 나왔더니 이미 이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다리 힘도 안 들어가더래요, 그때는. 예. 이 사람들 차에 이제 타서 다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더니 1년간 고생했고 1년 동안 기간은 이자를 우리가 받진 않는다. 오. 받진 않고 또 빚 갚아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었대요.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대략 2억 5천 정도더래요. 금액이. 2억 5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상 현금으로 받은 돈은 합쳐서 1,000인데 예.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1,000만 원이 2억 5천으로 이제 불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2억 5천이면은 한 달 이자가 30%니까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미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가 왜 물어봤냐면, 자, 오늘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2억 5천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2억 5천을 내면 저는 자유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자유가 된다. 전화 한 통만 씁시다. 전화를 아버지한테 했대요. 예. 아버지, 2억 5천만 원이랍니다. 왜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갔냐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한테는. 예. 아버지,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러저러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저를 좀 살려주실 수 없겠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집이 굉장히 힘든 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척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선산 팔고 본인이 살던 집 팔고 아버지 거 차 팔고 아버지 이름으로 있던 쬐깐한 논 하나 팔고 다 팔고 또 진짜로 막 아버지 친구든 뭐든 손을 빌려가지고 근 3억이 되는 돈을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차라리 1,000만 원 그래서- 드려야지. 아이고. 예. 걔네들도 이게 다 설계예요. 이게 설계. 아. 그때는 외부에다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였고 바깥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라고 혼자 보내주는데 뭐 미행이 따라붙었는지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 친구도 알 수는 없는 거. 제가 거기까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 친구한테 생각이 못 미쳤으니까. 아버지가 2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오신 거예요. 현금으로 들고 오셔가지고 2억 5천을 주고 그 자리에서 변제를 했다는 서류를 써줘라. 그래서 변제를 했다는 서류를 받고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끝난 거 맞지? 그랬더니 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더래요. 일단은 약속을 했으니까 끝났고 땡땡 씨는 잠깐만 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예. 데리고 가서 땡땡 씨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찌됐건 땡땡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가 오늘 이벤트가 하나 있으니까 땡땡 씨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하나 좀 보여줄 테니까 이것만 좀 보고 가래요. 그래서 땡땡 씨가 알았다고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갔대요. 예. 그리고 옆에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가 돼 있고 주차장 옆으로 지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항목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더래요. 뭐야. 예. 근데 이 1번 항목을 행위를 할 때 이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 1번 행위를 해서 이제 사람 몸 밖으로 나온 그게 뭐 계속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못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쪽하고 컨펌이 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1번 항목을 시행을 하게 되는 건데 1번 항목 시행하는 거를 옆에 세워서 보여주더래요. 예. 보여주고 다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실제로 네가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작업도 다 할 수 있고 너한테 커미션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가지고 혹시라도 일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너 큰 돈 벌 수 있다.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라. 처음에 이 사람한테 선의자 띄는 거에서 너한테 20%는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급을 해주겠다. 우와. 나가서 사람들 있으면 데려오고 이 일이 네가 가운데서 브로커로서 움직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시장이다. 어차피 넌 이 일을 겪지 않았냐. 일단 나가는 건 축하하고 나가서 다른 거 할 일 없으면 이쪽 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나가서 네가 뭐 신고를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까 봤던 1번 항목 시행 장면을 잘 생각해봐라. 축하하고 나가봐.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그 건물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그 건물에서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지금은 PC, 컴퓨터를 이제 정비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예. 배우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가게도 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지인을 통해서 네. 느낀 게 뭐냐면은 돈이라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걸 이 친구는 많이 느꼈대요. 처음에는 되게 작은 건데 작은 거에서 점점 커지는데 카드라든가 처음엔 은행 대출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깥 세상은
이 하나의 종이장 같은 경계면을 두고 돈귀신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이래요. 이 바깥쪽은. 예. 그리고 이 돈귀신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밑으로 끌어당긴대요.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더 좋은 차를 타야지, 더 좋은 시계를 차야지. 그래서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순간, 이 종이장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올라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고, 이 친구는. 그래서 그거를 겪었다가 나온 케이스더라고요. 야, 그래서 좀 시시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쪽 일에 대해서 달러빚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뭐 뻔한 얘기를 나와가지고 뭐 무섭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그 친구 겪은 거를 또 들었을 때 저도 많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들어가지고 좀 이제 시시하게 느껴지시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하셨길래 이게 뭔가 귀신의 이야기일까 했는데 돈을 예.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셨구나,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맞죠.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분들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돈이 네. 사람을 홀리는 걸까? 그거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네. 돈 욕심은 누구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여기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그게 귀신보다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현실 공포의 끝판왕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요. 돈 얘기, 뭐 이런 대출 얘기, 뭐 사채 얘기, 이런 게 솔직히 안 무서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무섭게 하시는 게 동네 꼬마님이에요. 와, 진짜로. 야, 진짜. 야, 여운이 안 가시네요,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무섭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동네 꼬마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 자동차 딜러분들이 있던 곳에서 같이 있어봐서 알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막 돈 갖고 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했다고? 회사에서 특히나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직접 봤고 그런 얘기를 직접 겪었고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동네 꼬마님 이야기 댓글 보시면 진짜로 딜러분들이 댓글 많이 남기세요. 공감 너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있는 일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